양육의 법칙, 양육의 법칙. 어, 강의 노트 1번이 이제 How to bring up leaders인데요. 어떻게 리더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How did you become a leader?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가? 어떤 그 연구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타고난 재능으로 리더가 된 사람은 10%에 불과했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탈출구로서 리더가 된 사람은 5%, 나머지 85%는 다른 리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리더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른 리더의 영향력을 받았다. 여러분이 이제 리더가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리더가 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의 그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수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위기가 닥쳐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리더십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도 있죠. 이제 그게 아까 5%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어떤 소수의 그룹은 이 뛰어난 선천적인 소질과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리더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1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해준 그 리더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지도해줬던 기존의 리더들의 영향을 받아서 리더가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를 길러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가 리더를 길러내야 되는데, 리더를 양육시키고 리더를 길러내야 되는데, 리더가 사회에 탄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리더를 따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만이 다른 리더를 키우고 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건데, 팔로우가 리더를 양성하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죠. 팔로우가 리더를 양성할 수가 없고, 오직 리더가 다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리더면 모두 다 리더를 양성하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더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또 대부분입니다. 왜 모든 리더들이 다른 리더를 양성하지 못하는가 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인가요?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우선 그들 중에 일부는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리더가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데 리더 양성의 그 가치, 그 파워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모든 에너지를 이 팔로워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리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팔로워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보니까 핵심 인재들을 리더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에너지 고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힘이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리더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변명을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자신감 부족에 있습니다. 아유, 내가 리더긴 한데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내가 리더를 길러낼까 이런 자신감 부족. 그래서 이제 리더가 리더를 양육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 노트 3번인데요. 다윗의 용사들이죠. 다윗의 용사들. 그 다윗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마 다윗이라고 그러면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양육, 리더 양육에 대해서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리더로 활동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하면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이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거인인데요. 아주 힘도 세고 프로페셔널한 워리어에 프로페셔널 군인. 이 골리앗이란 사람이 등장해. 근데 아주 너무 거인이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무도 대적을 못 합니다. 또 대적을 했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골리앗이란 사람이 그래. 야, 너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가끔 가다가 보는데요. 두 나라의 그 최고 그 전사들이 나와가지고 한판 붙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승패를 결정하는 이제 이런 일이 많았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놀리는 거야. 너희들 나오려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그 위용에 놀래가지고 너무 키가 크고 거인이고 또 힘도 세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감히 나설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골리앗의 도전을 받고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제 사울이나 아니면 이제 전투 경험이 많았던 그 사울의 장군들, 부하 장군들이 나서야 되는데 나설 처지도 못했고 뭐 무서우니까 나갈 수가 없겠죠. 나가봤자 죽을 테니까. 그리고 죽으면 이제 그 전쟁이 끝나는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양치기 소년, 별 볼 일 없는 그런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은 굉장히 볼품이 없었어요. 이제 직업이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그 무기를 하나 들고 나가죠. 그게 뭐죠? 물맷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물매를 이용해서 돌을 골리앗에게 맞춰서 마침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처럼 돼서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만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사람들의 입에 이제 오르내리곤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양육의 법칙 가운데서 이제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계속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승승장구해서 전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다윗의 용사들, 오늘 이제 여기 3번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사들을 그룹으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중에 성경에 나와요. 이게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 5명 이상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인을 이겨내는 위대한 전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성경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강력한 리더로서 또 다른 강력한 리더들을 길러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걸 양육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그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때 당시 별 볼 일 없었는데 다윗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감히 나서지도 못했던 거를 다윗이 해결했는데 그 다윗이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길러냈다. 그걸 이제 양육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길러내는 것은 리더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를 길러내고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가 또 다른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를 길러내고 지혜로운 리더가 또 다른 지혜로운 리더를 길러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 세계가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원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가치를 인정 못하니까. 응? 그까짓 게 뭐 대단하겠느냐 그런 걸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힘이 빠져서 리더를 길러내야 되는데 힘이 빠져.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가 있고 자기와 같은 수준만 길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청출어람. 영어로 하면은 the people has become the teacher라고 그러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게 될 경우를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그래요. 청출어람. 같은 말은 아닌데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리더가 자신이 아는 것만큼 다른 리더를 가르칠 수가 있고, 리더가 자신의 수준만큼 다른 강력한 리더를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는 리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서 팔로우가 리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리더가 된 다음에 그 리더가 리더를 키우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고 또 에너지가 충만하고 또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되겠죠. 리더로서 계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리더들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내가 좀 배울 점이 많네.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 사회 활동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아는 것도 많고 또 나에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그런 조언도 해주고 멘토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응?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리더로서 첫걸음을 뛰고 있는 사람이다. 초보자다. 애기다. 응? 애기 리더다. 이런 사람이면은 먼저 자기랑 같은 분야, 이제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되니까 영역을 차츰 이제 넓혀야 되겠죠. 처음부터 멀리 가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 또 자기와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 자꾸 찾아가서 어울리고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기본이 갖춰지면은 이제 다른 분야 이렇게 해서 영역을 차츰차츰 넓혀가라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큰 걸 생각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이제 다 도루묵이 돼 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리더만이 리더를 기를 수 있다. 이 법칙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강의 노트 4번은 뭐죠? Be a better leader네. 그러니까는 이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쓰려는 거죠. 더 좋은 리더가 되라. 좋은 리더가 좋은 리더를 만들 수가 있고, 힘이 넘치는 리더가 강력한 리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개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능하고 탁월한 그 리더십 멘토들은 리더십 선생이죠. 리더십 멘토, 리더십 선생들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그 리더 양육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리더 양육에 두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조직에 더 많은 유능한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이 조직에 더 많은 유능한 리더들이 생겨야 이 조직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리더들은 함께 모여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잠재력 있는 리더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리더십을 키우면
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끌려온단 말이에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나의 이너서클 안에 그 잠재력 있는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채우다 보면은 내 리더십이 강력해지고 내가 속한 조직이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잠재력 있는 리더를 일단 모으고 그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리더를 존경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 리더는 그들을 더 훌륭한 리더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더가 리더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 환경을 잘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리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거기에 모여든 그 작은 리더들이, 새끼 리더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좋은 조건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이제 시간적인 텀을 놓고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은 그 리더십 문화가 새롭게 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양육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이 조직에 미치는 엄청난 효과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이 약한 리더만 보유하고 있다. 약한 리더들만 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이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이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강한 리더를 가지고 있다. 영입해온 리더들이 강한 리더들로서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와 같은 이 리더들을 또 다시 양육하기 때문에 전체 리더십이 더 강해지고 조직과 회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하나의 조직, 하나의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 이제 흘러 넘치듯이 그 하나의 조직, 하나의 회사에서 이런 양질의 좋은 그 리더들이 자꾸 양산되고 양육되고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조직과 회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잭 웰치 회장 같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잘 그런 리더십 양육 시스템이 운영되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끊임없이 리더들을 길러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리더들을 양육시키고 끊임없이 탁월한 리더들이 생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 넘치면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임원이 됐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회사의 CEO로 간다든가 이런 연속적인 그 행복이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에 보면은 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는 대부분의 그 훌륭한 회사들이 그 일평생 걸려서 이뤄낼 일들을 그거 이상의 일을 해냈다는 거죠. 단기간 내에.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이 경영 능력이 있는 그 리더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리더만이 또 다른 리더를 양육할 수 있다. 팔로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팔로우는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가리키고 그 이상의 사람을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리더만이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리더만이 비전으로 가득한 리더만이 또 다른 비저너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리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치가 없어서 그 양육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리더가 리더십의 가치가 뭔지 알고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경험이죠.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이것을 길러내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 그럴까? 에너지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같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이 리더가 리더를 생산해내는 이 양육의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탁월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영입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해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그런 리더들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에너지를 충만된 에너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